정말 설마 했던 버스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며 당장 큰 타격을 입게 된 버스 운전자분들이 부산시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 테이블조차 변변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노태민 정의당 대변인 고지연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버스 운전자분들이 이게 생업인 버스를 세울 만큼 이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노동 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고요. 네. 근데 노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급여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버스 기사는 지금 주 6일을 근무를 하는데요. 네. 현재 노동조합 쪽의 주장은 주 5일, 그러니까 한 달에 22일 근무를 하고 네.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보존해주고 네. 인력 충원을 좀 대신해달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좀 재정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주 52시간으로 이게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이거 뭐 많은 기업 근로자들의 그 임금이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변호사님 버스 노동자들만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예, 원래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운임 수업은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노동으로 이제 힘들어지면 승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선버스가 포함이 되게 된 거죠. 운수업 중에서 노선버스는 또 별도로 52시간에 포함시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올 7월부터는 종업원 300명 이상인 버스 회사에 이 52시간 근로제가 적용이 되면서 이게 기존 내 급여에 비해서 100만 원 이상의 그런 차이가 나는 그런 월급을 받게 돼서 생계가 막막해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크게는 상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줄어든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버스 운전 직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묶여가지고 무제한 근로를 할 수 있는 직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가져가서 생계를 보존했는데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연장 근로시간 제한은 물론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도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월 한 100만 원에 가까운 임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부산의 시내버스 노선 운전자들은 하루에 9시간씩 한 달에 24일 일하면서 한 4, 5분 기준으로 228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2시간제 근무가 시행되면은 이제 근무일수가 22일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한 달 급여 차이가 한 30만 원 정도, 하루에 15만 원꼴로 줄어들게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그렇네요. 그렇죠. 사실 대부분 40, 50대 가장들이라서 30만 원을 집에 적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적지 않은 돈인 거죠. 그리고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그리고 근로시간만 줄게 되면은 사실 노동 강도가 세지는 것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또 버스 배차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속도를 내서 더 운전해야 돼서 위험이 가중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에는 버스 준공영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시 예산으로 버스 회사의 적자분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상황이 좀 낫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민이 교통카드를 찍게 되면 그 금액이 모두 시로 들어가고 시에서는 이제 모인 버스 수익금에다 보조금을 더해서 매일 한 대당 67만 원씩 2,500여 대의 버스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는 부산시에서 받은 대당 67만 원을 가지고 인건비와 유류비, 정비 등 관리 비용으로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어서 운전자들의 월급을 보전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312억 원이 있던 게 2019년 되면서 이게 그 6배로 늘어나네요. 1,800억 원으로 늘어나네요. 이게 시에서 그만큼 많이 보전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운전자 임금의 경우에 그 수익금에서 실비로 보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산시가 이제 지출을 적자를 메꿔주는 건데 이제 노조에서는 부산시가 이 보조금 규모를 좀 더 늘려서 보전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부산시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부산시는 8일하고 10일 그리고 오늘까지 총 3차례 이제 조정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협상 시간이 오늘 자정까지인데 현재 부산의 시내버스 33개 업체 종사하는 5,600여 명 이 파업이 이제 오늘 자정까지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제 파업에 들어가게 되고 한 2,500여 대 시외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이제 파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일단 부산시는 버스 요금 인상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보다는 쟁점이 적다고 보는 모양새인데요. 단번에 노조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단계적으로 해서 노조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남은 18개 시군이 뭐 상황이 각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복잡하죠? 예, 뭐 창원의 경우만 보면요. 이제 9개 시내버스 회사가 하루에 한 720대 정도 노선에 투입을 하게 되는데 파업을 하게 되면 한 7개사에 560대 정도. 그러면 이제 80% 정도의 버스가 이제 파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역시나 오늘 합의가 결렬되면 자정부터 이제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산시와 창원시, 뭐 경남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대책에 고민하고 있겠죠? 예, 부산의 경우에는 하루에 128만 명이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파업이 이제 진행된다면은 이제 지금 시내버스 운송 분담률 한 64% 정도로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전세버스 한 300대 정도를 동원을 해서 전철과 그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 버스 한 50여 대도 취약지에 투입을 해서 뭐 최대한 이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리고 도시철도도 하루에 한 50회 정도 증편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버스 노동자들의 52시간 뭐 이 근로 문제 이게 지금 이야기된 지가 꽤 됐는데요. 이거 지금 일이 터질 때까지 대안 마련하지 못했다는 거 이거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예, 좀 많이 아쉽습니다. 부산의 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버스 운행과 노무관계만 회사에만 맡기고 사실은 거의 공영제나 다름없이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노무관계의 문제를 버스 회사에 그냥 맡길 게 아니라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협상 시간이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예, 그 거의 뭐 우리 저 시민의 한 3분의 1 가량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예, 오늘 밤 극적인 타결이 일어나서 내일 아침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타결 이런 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도사 입구에서 승용차가 인파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생각보다는 차가 빠르게 진행했다. 통도사 들어가는 진입로 그렇게 뭐 저도 가봤습니다만 좁지 않은데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난 걸까요, 변호사님? 네, 지난 일요일이죠.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느지막이 저를 찾은 인파로 통도사 입구가 꽤나 붐비던 시간이었는데요. 통도사 정문을 통과한 체어맨이 20m 가량을 전진해서 차로가 좁아지는 길을 지나서 돌다리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속력을 냅니다. 인도를 이제 돌진해서 사람들을 덮치게 된 건데요. 차를 피해 다리를 건너던 사람들 그리고 뭐 차에서부터 걸어 나오던 사람들까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사고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있잖아요. 소리가 나면서 일로 들어와가지고 팍 박혔어요. 사람들이 그 뭐 떡 산다고 그러니까 많이 모여있는 상태였거든요. 끔찍했죠. 이거 정말 기분 좋게 참배하고 나오다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경우가 되겠네요. 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상자가 13분이셨는데 가장 피해가 큰 두 분이 모녀지간에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를 하시는 50대 여성 따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부처님 모신 날이라고 해서 어머님, 70대 어머니,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통도사를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예, 따님은 목숨을 잃으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큰 수술을 받으셨지만 아직 딸의 사망 소식도 모른 채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가 75세의 고령의 운전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연세가 아주 많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이 결국에는 운전 미숙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고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엑셀을 살짝 밟았을 뿐인데 차가 이렇게 갑자기 나가게 되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큰 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그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했다. 차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는 현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위반 혐의로 지금 입건된 상황입니다. 이제 수사를 통해서 어떤 뭐 운전 미숙이나 이런 점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구속영장 청구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이제 기소 후에는 교특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에서 그래서 저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하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납하면 10만 원씩 어르신들에게 주는 일, 교통카드로 아마 지급을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변호사님 큰 효과가 없었습니까?
전국에서 부산이 처음 시도한 이 제도는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네, 네. 예,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서 5,280여 명이 면허를 반납을 하셨고요. 네. 또 교통사고 사망 건수도 이 제도 시행 전이 2017년 36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41%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효과가 났네요. 이게 뭐 고령 운전자 중에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또 고령자들의 이동권도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또 안전도 중요하니까 이분들을 위한 조건부 면허 제도라든지 이런 세세한 아주 디테일한 대책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밥상머리 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